시사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지난달 28일 폐막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늘 발표해오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조차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홍콩 보안법 문제였는데요.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철회하겠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홍콩 보안법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텐데요. 보안법 통과 이후 어떤 후폭풍이 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국 양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올해 개최된 양회에서는 이전하고 좀 달라진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 3월 3일에 정협이 시작되고 3월 5일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것이 시작되는 게 연례 행사였잖아요. 네. 이게 바뀐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3월로 예정됐던 양회가 5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처음으로 벌어진 사태였어요. 그리고 워낙은 한 2주 정도 하잖아요. 근데 본래 예정보다 좀 많이 축소된 8일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짧게 개최된 양회다라는 기록을 남겼고요. 그리고 한 5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참석자 수를 정말 대폭 줄였습니다. 웬만하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도 회의가 참가하기 전에 몇 번씩이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회의장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서 5월로 미룰 때 3월에 그때 생각에는 한 5월 말쯤이면 코로나19 종식 선언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성공을 선언하면서 양회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지도부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이었어요. 잘했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좀 과시하는. 네,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양회가 5월 21일에 열렸는데 그때까지도 길림성 같은 지역 집단 감염도 있었고요. 해외 역류입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결국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성과를 냈다. 이런 자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국의 기술, 5G 이동통신 기술, 인터넷 생방송 기술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비대면 양회로 전격 진행이 되면서 네. 웬만한 주요 참석자들의 인터뷰는 다 인터넷을 활용한 화상을 통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기술의 발전상을 과시하는 자리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뭘 지향하는지 네. 그거를 이 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양회만 열리면은 막 그 외신들도 그렇고 다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여튼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일단 양회에서 논의된 내용들 그 골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있습니까? 사실 양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두어왔던 게 중국이 발표할 경제 성장률 전망치였어요. 올해 얼마를 전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올해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둘러싸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다 경제 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8%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성장률 전망치를 잡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그래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총동원해서 우리 돈으로 최소 1,000조 원에 달하는 고강도 경기 부양 패키지 코로나19 뉴딜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부양을 시켜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3, 40조 가지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1,000조. 규모가 14억 인구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건데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률도 좀 중국도 높아지고 있고 내수 시장도 위축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산당 지도 체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를 살리는 그런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중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독립 원칙 하에 대만 독립 불허 의사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올해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홍콩 보안법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묻혔죠,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이 네. 통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폐막일이 지난달 28일이었어요. 네. 그날 이제 폐막하기 직전에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했는데요.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는데 찬성이 2,878표가 나왔습니다. 반대는 1표였고요. 기권표가 6표였어요. 그러니까 찬성이 2,878인데 반대가 하나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안에 이것을 집행할 기관을 수립하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2009년에 이미 국가보안법을 이제 신설한 마카오 선례를 따르면 최고 30년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일에 개막식에서 소개된 초안에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날 통과된 건 약간 좀 바뀐 수정안이었어요. 그래서 네. 국가 안전을 위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중국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약간 더 영역을 강화됐네요. 네, 훨씬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게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 왜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대규모 네. 시위가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시위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해진 셈이죠. 이 법이 마련이 되면요. 전 세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한 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홍콩 입법회에서 원래 이거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안 좌초가 됐죠. 안 되니까 네네. 지금 아예 그러면 중국 우리 양회에서 그냥 통과시켜버리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여론은 더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홍콩 명보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동안 홍콩인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홍콩 의회를 우회해서 보안법을 제정하는데 24.3%만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64%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5.5%는 홍콩 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홍콩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20% 정도만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주파입니다. 나는 홍콩파입니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51.9%를 차지했는데요. 친중파입니다 등이라고 답한 사람은 12.4%에 그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네.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를 박탈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28일에 전국 네. 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각으로 2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박탈을 한다는 행동으로 얘기가 바로 옮기진 아닙니다. 않겠다, 네. 아직은.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이 내용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그러면 파기할 것인가.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걸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홍콩의 위상 약화라든가 경쟁력이 그러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했지만 단번에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상보다는 수위가 약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건 바로 끊어버릴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조금은 약한 뭐 발언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결국 고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역시 미국도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죠. 투자했던 것도 해소하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타격이 입어서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면 대선이 또 걸림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약간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경제적인 제재 조치 말고도 군사적인 제재 네. 조치나 이런 것들도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전방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군사, 금융, 기술, 교육 이게 전방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군이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28일에 미국 해군이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함정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항행의 자유 시위를 또다시 벌였고요. 같은 날 상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가
완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초당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미국 법무부가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규모의 북한 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를 포함한 30여 명을 기소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이렇게 분석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되는 사람들은 비자를 취소해서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송환법 시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네. 대처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강경한 게 아니라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건 중국하고 홍콩 간의 일 아니냐. 내가 결정을 내릴 일이 아니고 나의 조언은 필요 없는 일이다. 약간 이렇게 정말. 그 발언을 상기시켜 주시니까 네. 제가 오히려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홍콩의 이제 결국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도록 하는 홍콩 인권법을 작년 11월에 이제 통과를 시켜서 서명을 했는데 결국 하기 싫은데 의회가 주도한 법안에 마지못해 서명을 했다. 이런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아주 초기부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많은 언론들이 중국 때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초반부터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발언을 내놨고 당국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근데 작년에만 해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중 무역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중요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송환법으로 문제를 삼았다가 무역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비판론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책임론을 그래서 일부러 지금 꺼내고 있는데 대선 선거운동이 또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일부러 캠페인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지지층도 모으고 지지층을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아주 고강도로 중국을 공격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출렁거려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모든 게 다 기승전 미국 말입니다. 대선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외에 다른 국가, 네. 이를테면 EU나 이런 곳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을 비난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조금은 결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일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 시작한다 뭐 이렇게 아주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EU는 제재는 하지 말자.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 나가겠다. 우리는 대화로 풀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물론 홍콩 보안법은 계속 비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독일, 프랑스 또 나라별로 입장이 좀 갈려요. 독일과 프랑스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지금 중국의 1:1로 사업을 지지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난하는 거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EU와 미국의 사이가 또 한 번 틀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금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거든요. 네.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만 더 이상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도 여기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위를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일본도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아베 총리가 추진을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 더 이상의 조치가 나오면 무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사실 잘 들여다보면 제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중국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관계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기 네, 많이 때문에 들었죠. 지금 이 싸움에 만약에 일본이 네. 끼어들면은 네. 그 불똥을 일본도 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걱정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홍콩 특별지위를 미국이 이제 박탈하겠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박탈하겠다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불안하죠. 네. 돈을 빼가는 움직임은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이미 홍콩 주재 미국 기업 가운데 61%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주화 시위 때문에 홍콩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에 1,300개 이상의 미국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작년 6월부터 이제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발생한 이후에 지금 홍콩 부자들과 외국인들이 이미 50조 원에 가까운 예금을 홍콩에서 다 인출을 해서 다른 나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 도심이 센트럴하고 웨스턴 지역인데 지금 평균 부동산 매매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는데요. 왜냐하면 보안법이 더 추진되면서 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혼란스러우면 시위도 계속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더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면 훨씬 더 뭐 금융 거래라든 게 위축될 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특별지위 철회 경고가 나오니까 홍콩 달러 환율을 지금 미국 달러와 같이 연계시킨 페그제가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게 붕괴되면 홍콩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한 시민들이 지난주에요. 주말에 달러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홍콩 달러를 다 미국 달러로 바꾸고 그게 이제 미국 달러가 다 떨어지니까 호주 달러, 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지금 그런 화폐로 바꾸는 조치가 일어났어요. 약간 핵시트라고 핵시트라고 합니다. 네. 좀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인데, 근데 홍콩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네네. 예, 왜냐하면은 세금이 굉장히 낮은 낮으니까요. 곳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홍콩이 그 역할을 앞으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대체할 도시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일단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법률이나 영어나 세제 같이 홍콩이 갖고 있는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요. 그래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도쿄가 지금 적극 나서고 있어요.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뉴욕에 의해서 세계 2위 증시 규모를 갖고 있고요. 세계 3대 경제 대국의 수도다라는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 있긴 하지만 상하이는 사실 홍콩이 중국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한 거잖아요. 중국 시장에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기 했죠. 위해서. 예. 근데 상하이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증시 시가총액도 세계에서 뉴욕과 도쿄 다음으로 크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도시들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여전히 홍콩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전망도 이제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영어 사용 인력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자본시장도 많이 발달돼 있고 아직까지는 상대적 우위에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전면전을 선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기회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본이 어디로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그게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이 이민 신청을 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지난 주말에도 정말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일단 대만입니다. 이미 지난해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인이 전년도보다 40% 이상 늘었는데요. 대만의 경우는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현지인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홍콩 사람들이요. 그리고 네. 이제 대만에서 홍콩인을 지원하기 위한 난민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네. 그 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도 있고요. 홍콩이 반환됐을 때 홍콩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던 곳이 캐나다의 밴쿠버랑 토론토입니다. 역시 여기도 지금 들썩거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네. 사람들이 지금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 문의를 여기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근본적으로는 영국이 지배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넘겨줄 때 일국양제를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장치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그럼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했더니 이제 과거에 이제 모든 홍콩 이제 영국 해외 시민권을 홍콩 사람들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더 확대해서 지금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이전에 이런 여권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오도록 해서 받아들여서 시민권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영국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태가 네. 전개가 될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9651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밤 10시에 학원 끝나는 중3 아들 데리러 가면서 항상 듣습니다. 아들 태우고 오면서 같이 듣고 집에 도착해서는 아들 먼저 올려보내고 차 안에서 오롯이 나만의 시사회를 즐깁니다. 시사 그 이슈뿐만 아니라 시와 좋은 음악 참 좋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